7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범위는요. 키워드 28부터 키워드 30으로 남은 5형식 개념에 관해서 소개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마주치게 될 부분은 키워드 28번째 불완전 타동사의 목적 보호라는 이름입니다. 자, 해당 동사들을 보면은 소주제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목적 보호 앞에 as를 수반하는 불완전 타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주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목적 보호 앞에 부정사를 수반하는 불완전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 두 동사가 목적 보호에 받는 쓰임새가 다른 것은 단순히 방언 정도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에 뭐 정설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영국은요. 동서남북에 따라서 각기 방언 차이가 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법적인 특성이 표준어로 정돈되면서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목적 보어의 as 플러스 형용사 또는 as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굳어진 일부 동사들도 이 표준어로 굳어진 동사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첫 번째 소주제 첫 번째 이제 보면은 regard, refer to, look upon, think of 이외에 교재에 명시된 동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동사들은 일반적인 보어의 그림은 아니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능동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태까지 배우게 되면은 수동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보어 자리에 보통 일반 형용사,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 또는 부정사 아니면은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인데 얘는 조금 다르게 as 플러스 형용사나 as 플러스 명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제 포인트가 as 자리를 삭제한다거나 또는 이 자리에 부정사가 들어가서 오답을 만드는 부분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y regarded the situation as serious.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때 as라는 게 빠진다면 어떻게 돼요? 오답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as라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아마 문장과 문장 성분의 이 차이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s라는 자리가 뭐 의미적인 부분은 없으나 반드시 문법적으로는 필요하더라. 얘는 뭐 암기하는 요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regard, look upon, think of 그리고 refer to 요 네 가지 정도가 일단 기본 동사예요. regard부터 여기 think of까지가 뭐뭐를 간주하다 시리즈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입니다. 자, 뭐 count A as B, see A as B 이런 동사들도 암기하면 좋은데 우선은 regard부터 think of 이 네 가지 정도를 우선적으로 암기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2회독이나 뭐 3회독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accept, acknowledge, define, describe, recognize 이 요소들을 암기하면 되겠죠. 그럴 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다. 출제 포인트는 as가 없어지거나 또는 to be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보면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I thought of the plan as im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s가 생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think of가 하나의 동사이니까 여러분 think of가 낱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think of가 하나의 동사고요. 자, 그러면 소주제 두 번째 한번 동사들을 볼게요. 자, 이 동사들은 우리가 27번째 키워드 27번째 부정사를 목적보로 쓰는 불완전 타동사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차이점이 있고 이 별도의 개념으로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수록을 해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뭐 believe, deem, reckon 그리고 뭐 suppose, suspect, think 이 동사들은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키워드 20번째에서 사고인식 동사로 배웠던 동사구들이에요. 자, 사고인식 동사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목적어의 부정사를 받을 수 없고 만약 부정사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의문사구를 목적으로 받도록 학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to be 명사 또는 to be를 생략한 채 형용사만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는 삼형식에서 우리가 목적어 행위 주체가 주어죠. 그러니까 삼형식 자체는 중요한 선문 자체, 중요한 요소 자체가 주어예요. 그런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요소 자체가 목적어입니다. 주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 자체가 목적어라서 이 목적보어에 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목적보어에 to be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체로 to be 형용사가 나오면은 to be 정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명사가 목적보어에 나올 때는요. 이게 목적어와 보어의 어떤 간격 자체가 모호해지니까 to be를 생략 안 하더라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be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형용사일 때 생략이 되더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올 때는 to be가 생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to be하고 가로를 쳐놨는데 이게 아닙니다. to be는 생략되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가로 자체를 생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아니다. 원래 이제 올바른 예문으로 고치게 되면 그냥 to be carefree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칠 것. 그래서 만약에 목적보어에 명사가 나오면은 to be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거 가지고 시험적인 논점은 잡지 않겠지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소지의 두 번째 동사들은요. 암기를 하기보다는 사고인식이라는 동사 자체가 삼형식에서는 목적어의 부정사를 받을 수 없지만 이 오형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주체 자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보어에 부정사가 나올 수는 있구나. 그러나 명사가 나올 때는 생략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형용사가 나올 때는 보통 생략을 하더라. 근데 어느 경우에 생략을 하는 것이다? to be인 경우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왜? to b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가 없고 그냥 문법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이제 29번째 유지 발견 상상 동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동사구는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구 make, call, name이랑 다를 바 없어요. 없는데 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따로 정리해둔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암기할 때는 유지 발견 상상 동사처럼 연음 암기법으로 암기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암기할 때 어떻게 해라? 유지 발견 상상 동사라고 암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동사구를 보면 자, 표에 보이는 live, keep, find, discover, catch, imagine, picture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목적어 주체가 되면 현재분사를 쓸 것이고 만약에 목적어가 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과거분사인 수동을 쓰게 될 거예요. 그죠? 의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liv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마 영어를 처음 접했던 친구들은요. live라는 동사를 마주치게 될 때 10명 중 10명은 떠나다 라는 단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live는요. 우리가 시험에서 마주치게 될 때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live가 삼형식으로 쓰이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 뭐뭐를 떠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시험에서 과연 출제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live는요. 자, 추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의미
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ive는 live A to B로 많이 써요. 해석은요, A를 B에 넘기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A를 B에 넘기다라고 할 때 방향성의 전치사 to를 썼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 부가정가 동사 있죠? 부가정가 동사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부가정가 동사가 A to B라는 부분을 받았었고 이 동사들이 ascribe, attribute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imput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eave A to B가 나오면은 이때 전치사 to랑 어울리면 이때는 그냥 뭐뭐를 넘기다, 떠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출제하는 부분은 아마 전치사 to를 출제하겠죠. 그렇죠? 전치사 to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이 바로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 보어죠. 이때는 뭐다? 뭐뭐를 뭐뭐 한 채로 남겨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쓴 누가 있어요? 바로 keep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keep이 뭐 유지하다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는 남겨두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둔다면 keep이라는 경우는 주로 이 형식으로 쓰지만 자 keep의 경우 이 형식으로 많이 쓰지만 오형식으로 문법에선 더 많이 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eep이라는 동사를 이 형식에서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편인 문법에서만큼은 오형식으로 문법에서 더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혹시 keep이 삼형식에서 쓰이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삼형식 자 플러스 keep의 경우 삼형식에서 의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도 쓰이죠. keep A from ing라고 해서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볼게요. find가 이따가 보면은 오형식에서 한번 더 나올 거거든요. 오형식에서 우리가 키워드 30번째 가목적어 it이라는 요소가 나오는데 find 같은 경우는 어법이 삼형식뿐만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find는 오형식에서 우리가 일단 키워드 30번째에서 배울 거예요. 오형식에서 유지 발견 상상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가목적어 it을 활용한 동사구로도 쓰인다. 자, 그리고 문법에선 오형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find를 문법에서 마주치게 되면 삼형식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오형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discovery라는 단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catch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catch도 마찬가지예요. catch 같은 경우는 지금 목격하다로 돼 있죠. 그래서 catch가 보통은 우리가 뭐뭐를 잡다라고 하는데 catch의 경우 문법에선 오형식 목격하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잡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걔는 우리가 관사 명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따로 잡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캐치를 봤을 때는 잡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가 뭐뭐 하는 채로 목격하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목격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미징과 picture 같은 경우는 뭐뭐를 상상하다, 그리다라는 의미로서 오형식 동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30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목적어 it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설명란에 보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식을 쓰는 이유는 한 문장 안에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의미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언어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느 언어에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영어는요. 간결성과 명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애매한 점을 싫어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활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She thought it exciting to start writing 이라고 써 있는데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e thought start writing exciting 이런 예문을 썼다고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태클을 걸 때는 아마 이런 부분으로 태클들을 걸겠죠. 일단은 사고인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부정사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맞아요. 틀린 문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다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지금 가목적어가 아니라 얘를 오형식이라 한번 봐보세요. To start writing이 목적어라고 보고 exciting 얘가 목적 보호라고 봅시다. 어때요? 이 글을 읽는데 연음이 발생치도 않고 끊김 현상이 일어나고 문장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writing, exciting 발음도 힘들고 문장 성분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영어는 무엇이 중요하다? 이 간결성과 명확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간결성과 명확성이라는 걸 부여할 수 있을까?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목적 보호보다 긴 목적어 성분이 나올 때면 반드시 문미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우선은 비어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she, thought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exciting to start writ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겠죠. 됐죠? 일단은 목적어는 비워놨지만 적어도 exciting 이라는 부분이 목적어는 다 뒤로 뺐으니까 목적 보호라는 건 알 것이고 to start writing 이란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건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목적어를 아무 의미 없이 문미로 보냈습니다. 자, 영어는요. 간결성과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완결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그냥 들어 옮겼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를 넣냐면은 바로 비인칭 it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비인칭 it을 불렀습니다. it을. 비인칭 it이다. 자, 비인칭 it은요. 의미가 별도로 없습니다. 단순히 형식상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이 it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때 it을 가목적어라 부르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누구를 to start writing 이라는 부분을 진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파악하거나 해석을 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죠. 자, 제가 해석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가목적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이때 exciting, 보호를 해석할 때는 마치 부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해석에 관한 팁입니다. 해석에. 가목적어는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문법적인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가목적어는 의미가 없는 형식상 문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에도 없는 셈,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목적 보어를 마치 부사처럼
해석하면 좋다. 어디에서? 평서문에서. 부정문 말고요. 부정문 말고 일반적인 문장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he thought it exciting to start writing 이라고 보면 그녀가 흥분된다고 생각했다. 글쓰기 시작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She thought it exciting. 그녀가 흥분된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제가 지금 뭐뭐를 이라고 한 것은 목적어로 해석하기 위해서요. To start writing. 글쓰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직역하면.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그냥 형식상 문법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구나. 없는 셈 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보를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표에 보시면은 6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make, believe, consider, take, think, find. 6개의 동사구가 있죠. 자, 사실 이 외에도 다른 동사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형식으로만 쓸 수 있다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영어 문화권에선 대개 6개 동사구만을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동사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6개 동사구 한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암기하는 경우에는요. 우선 앞글자를 따면 됩니다. 앞글자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저는 그냥 편하게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6개를 그냥 이제 느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앞글자를 한번 따보면은 지금 어때요? MBC. 그죠? 우리 공영방송 MBC 파이팅 이렇게도 볼 수 있고 MBC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MBC 파이팅, MBC FT 아일랜드 이렇게 불러도 되고 또는 MBC 폭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되겠다. 무엇으로?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My father considered read it wrong, not at breakfast. 또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시면 가목적어 it, 목적보에 to it, 목적보에 진목적어에 to it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가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의사항이 크게 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가목적어 it은 생략할 수 없음. 두 번째, 목적 보호에 단독으로 부사가 나올 수 없다. 세 번째, 진목적어에는 부정사와 명사들이 나올 것이며 동명사만큼은 나올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4번째 당구장 표시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4번째 당구장 표시 볼게요.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길다는 점에서 문장 성분의 의미에 대한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구문이다. 하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긴 문장을 이끌고 나오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목적어의 동명사는 관용적으로 올 수는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이제 주의사항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목적어 it은 절대 생략이 안 됩니다. 왜? 영어는 완결성이라는 특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비록 it이 의미상 역할은 없더라도 문법상 역할이 있어요. 그죠? 자, 문법상 역할이 있다. 얘가 없다면은 문장 성분의 완결성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영어는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불완전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문장에 it을 지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설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결성을 추구하는 영어에선 절대 생략할 수 없다. 그죠? 자, 두 번째.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에서는 목적보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래 누가 들어가요? 일반 형용사나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뭐 부정사 또는 오버플루 추상명사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진목적어 자리에는요. 일반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갑니다. 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절대로 누가 나올 수는 없어요. 단독으로 부사가 나올 수는 없죠. 우리가 본래 이 형식에서도 보어의 출제 논점에서 보어에는 단독으로 부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 목적 보어라는 자리에 부사가 단독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목적어에는 부정사와 명사절 접속사가 올 수 있지만 이 동명사만큼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를 접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쉽게 대절을 이루어진 하나의 명사절이라고만 생각해 두세요. 자, 우선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이 본래 목적어의 성분이 목적 보어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 문장의 모호성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발달된 하나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 진목적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긴 구와 절을 이끄는 부정사나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짧게 쓰는 동명사구 정도는 애초에 그 취지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목적어에 동명사는 나올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정리하면 세 가지 유의사항은 무엇이다? 첫 번째, 가목적 it은 생략할 수 없다. 두 번째, 목적 보호에 부사가 나올 수 없다. 세 번째, 진목적어에는 부정사와 명사절이 오고 동명사만큼은 나올 수 없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형식에 관한 개념을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오형식에 관해서 총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형식은 이 목적 보호에 나올 자리가 각각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제 유형은요,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아래에 빈 공란이 있으니까 제가 필기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6가지가 있다. 자, 오형식의 출제 유형 6가지 총정리.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던 부분이 전부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오형식 기본 동사가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알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형식 기본 동사는 뭐예요? make, her, they입니다. 만약에 능력이 되면 일락트 정도를 추가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배워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와의 관계가 출제가 됩니다. 목적어가 보어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원형부정사가 쓰이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이 보어는 무엇으로 바뀔 수가 있다? pp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역동사의 l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목적 보어가 bpp로 쓰여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뭐다? 오형식의 경우 let 동사만 let만 제외하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보어에 pp만을 쓴다. let 같은 경우만 뭐만 쓴다? bpp를 쓴다. 관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목적 보어에 부정사를 받는 불완전 타동사를 배웁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사고인식 동사도 당연히 오형식 쓰임새에서 우리가 투부정사 나올 수 있지만 대개 투비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목적 보어의 부정사를 받는 불완전 타동사는요. 보통 일반 동사를 받습니다. 투 일반 동사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 이 동사들은요. 이후 수동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제 사고 인식 동사의 5형식 쓰임이 되죠. 근데 3형식과 5형식 쓰임새에서 구본 정도만 하면 될 뿐이지 시험적인 논점에서 강하게 출제되진 않아요. 자, 제가 6가지라 그랬는데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7가지. 자, 그러면 이 사고인식 동사보다는 누가 더 출제가 되느냐? 자, 5번째. 바로 목적 보호 앞에 as를 받는 불완전타 동사. 이것도 이후 수동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regard, think of 또는 refer to 그리고 look upon을 제일 먼저 암기해달라 그랬죠. 자, 뭐 see A as B, count A as B 좋아요. 좋은데 regard, think of, refer to, look upon 얘네가 기본이에요. 능력이 닿는다면 얘네 수동태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as 생략해서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3번과 5번이 5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자, 제가 6번째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6번째. 자, 바로 유지, 발견, 상상 동사죠. 필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유지하다 같은 경우는 keep과 leave가 있고요. 발견하다는 find, discover, catch가 있고 상상하다는 feature과 imagine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가지 동사가 있기 때문에 5형식 출제 유형이 7가지라면 유지, 발견, 상상 동사도 7가지다 알아두시고 제가 leave 어형에 대해서 keep 어형에 대해서 분할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바로 가목적어 이시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동사로는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같은 경우에 목적어의 가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목적 보어에는 단독으로 부사 나올 수 없다 그랬고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고 진목적어에 동명사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순 생략 불가능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형식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록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보시면은 consider 동사이죠. consider. 자 우리가 consider은요 3형식에서 consider은 플러스 ing예요. 그죠? 자 그런데 5형식에서 consider는 어떤 식으로? 일단은 사고인식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보통 to be가 나오면 생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하지만 모두 돼요. 가목적어 동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의외로 영어에서 이 consider에 관련된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서도 make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동사, 기본적인 동사로 make도 있고 사역동사 make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가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make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형식 안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선생님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5형식 기본동사의 어형과 이 사역동사 make의 어형 그리고 가목적어에서의 make 어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형식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5형식은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회독을 하시든 아니면 2회독, 3회독 아니면 내용을 다 외우시든 무조건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 시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